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멤버 테크톡 발표를 하게 된 ACC 이화 2기 이화여자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김민지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에이마전 세이지메이커를 활용한 초간단 MLOps 파이프라인 구축하기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보편적인 기계학습 프로세스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계학습 프로세스는 크게 build, train, deploy 세 가지의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빌드 단계에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레이블링을 하며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선택하고 최적화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인 트레인 단계는 학습을 위한 환경을 세팅한 뒤 실제로 학습을 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인 디플로이 단계는 모델을 배포하고 배포된 프로덕션 환경에서 모델을 관리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키포인트는 머신러닝은 빌드, 트레인, 디플로이 구조가 단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반복적으로 아이터레이티브하게 이루어지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즉, 각 단계가 반복되거나 build, train, deploy 일련의 과정이 반복되거나 train에서 이전 단계인 build로 다시 가는 등 서로 왔다 갔다 아이터레이티브하게 반복해서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머신러닝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MLOps란 무엇일까요? MLOps란 머신러닝, DevOps, 그리고 데이터 엔지니어링의 교집합에 있는 개념으로 머신러닝 모델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프로덕션 환경에 배포하고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패러다임입니다. 즉, MLOps는 머신러닝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그 전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단계, 그리고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하고 추후에 배포하는 단계까지 전 과정을 머신러닝의 라이프 사이클로 간주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머신러닝을 서비스에 구현하고자 한다면 이 MLOps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머신러닝 프로세스를 보다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에이마전의 MLOps 서비스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머신러닝 모델의 생성, 훈련 및 서비스 배포까지 전 과정을 완전 관리해주는 서비스인 세이지메이커라는 서비스입니다. 실제로 머신러닝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서는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는 데 드는 리소스뿐만 아니라 모델 배포를 위해 드는 리소스 등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듭니다. 근데 이러한 세이지메이커와 같은 서비스를 활용하면 머신러닝 라이프 사이클 동안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고 대규모 머신러닝 모델을 한 서비스 내에서 손쉽게 훈련, 테스트, 배포, 그리고 관리까지 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생산성을 높이면서 프로덕션 환경에서도 모델의 성능을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게끔 합니다. 실제로 AWS 콘솔에서 세이지메이커라고 서비스를 검색해서 들어가면 이처럼 머신러닝 각각의 단계에 대해 필요한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모여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좌측 상단에 있는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스튜디오는 기계학습 모델을 개발하고 배포를 하기 위한 최초의 IDE, 완전 통합 개발 환경입니다. 즉, 따로 사용자가 주피터 노트북과 같은 환경을 셋업할 필요 없이 이 IDE 내에서 환경 설정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 세이지메이커를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면은 점프 스타트와 같이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들을 활용할 수 있는 메뉴도 있고 그라운드 트루스와 같이 레이블링 작업을 직접 할 수 있는 메뉴, 아래에 보면 훈련에서 학습이랑 튜닝을 할 수 있고 그 아래에 보면은 배포랑 관리를 할 수 있는 메뉴 등 세이지메이커는 ML 라이프 사이클의 전 과정을 관리를 해주는 메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이지메이커를 활용해서 MLOps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저는 AWS 람다와 API 게이트웨이를 활용해서 정말 초간단 MLOps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모델 빌드를 하는 과정에서는 세이지메이커 서비스 하나만 활용하였고 디플로이먼트 과정에서는 세이지메이커와 함께 람다와 API 게이트웨이를 활용하였습니다. 우선 모델 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세이지메이커에서 작업을 시작하려면 세이지메이커 도메인이라는 것을 먼저 생성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 세이지메이커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에이마전 EFS 볼륨, 사용자 목록, VPC, 그리고 다양한 보안 정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메인을 설정을 하고
생성한 도메인에 대해서 사용자 프로필을 생성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IDE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를 사용자 프로필을 선택한 뒤에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홈 화면에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작업을 하기 위해 스튜디오 내에 스페이스를 생성을 해야 합니다. 스페이스를 생성한 뒤에 우측에 네모나게 오픈이라고 네모쳐져 있는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는 어떠한 스페이스가 생성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 그래서 그다음으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 생성을 할 때 세이지메이커 템플릿을 선택을 해서 기본으로 제공해 주는 이 모델 빌딩, 트레이닝, 디플로이먼트 옵션을 활용을 해서 쪼끔 더 시간을 절약해서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단계에서는 이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내에서 코드를 직접 수정하기 위해서 레포지토리를 클론해 줍니다. 가장 처음에 보이는 이미지에서는 로컬 패스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나와 있는데 클론 레포지토리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아래에 노란색으로 네모쳐진 것과 같이 로컬 패스가 설정이 된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Git과의 연동 또한 세이지메이커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내에서 코드를 직접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수정을 한 뒤에 아까 연동된 그 패스에 따라서 푸시랑 커밋과 같은 git 명령어를 사용해서 실제로 git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데모를 위해서 기본 S3 버킷에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을 하는 코드를 실행을 해 주었습니다. 그다음으로 세이지메이커 내에서 파이프라인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파이프라인스 메뉴 안에 들어가면 다음과 같이 executions라는 목록이 뜹니다. 그리고 이 execution name을 클릭하면 오른쪽과 같이 UI로 굉장히 깔끔하게 파이프라인 어떤 것이 실행되었고 실행되지 않았고를 확인할 수 있는 UI가 뜹니다. 그다음에 모델스 메뉴에서 모델 스테터스를 확인할 수 있는데 어 원래는 디폴트는 pending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모델 엔드포인트 배포를 위해서 스테터스를 approved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번까지의 모든 과정은 다 애마존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디플로이먼트 메뉴에서도 모델 엔드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엔드포인트는 추후에 람다에서 함수를 연결을 할 때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애마존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로 모델을 빌드하는 과정이었는데 다음으로는 람다와 API 게이트웨이를 활용해서 디플로이먼트하는 과정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람다 기능을 사용해서 모델 엔드포인트에 액세스를 해서 전처리를 수행하고 REST API를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 구축하여 모델을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에 노출을 시켜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형태로 구성이 될 것인데요. 여기에 이미지에 보이는 것과는 달리 레이어를 하나 더 커스텀해서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 레이어는 람다 함수 생성 시에 코드 내에 선언된 사이클 라이브러리 때문에 한 번 더 추가해 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람다 함수를 파이썬 런타임으로 생성을 하고 앞서서 본 그 함수 엔드포인트 함수명 엔드포인트를 확인한 것을 여기 람다 함수 스크립트 내에 있는 엔드포인트 네임이라는 환경 변수에 집어넣어 줍니다. 그다음으로 생성한 람다를 호출하는 포스트 메소드를 API 게이트웨이를 이용해서 생성을 할 것인데요. 먼저 REST API를 생성해 줍니다. 그다음으로 리소스를 생성하고 포스트 메소드를 추가해 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 생성된 엔드포인트를 포스트맨을 통해서 이제 입력을 하고 람다 함수를 이제 포스트맨을 호출을 할 때 람다 함수가 자동으로 연결이 되게끔 아까 설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을 전반적으로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rue라는 결과가 나와서 이 MLOps 파이프라인이 간단하게 구축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모를 통해서 세이지메이커, 람다, API 게이트웨이를 활용해서 CI/CD를 준수하는 굉장히 간단한 MLOps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해 보았는데요. 엄청나게 복잡할 수 있는 MLOps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AWS 내에 있는 서비스들로 굉장히 단시간 내에 구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세이지메이커를 쓰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체에서도 실제 업무에 MLOps를 위해 세이지메이커를 활용하고 있는데 관련 사례는 이 아래 기술 블로그 링크 AWS의 기술 블로그 아티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표에 담기에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링크로 걸어 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파이썬으로 하나의 파일에 전체 코드를 작성해서 머신러닝을 진행하고 그전에 막 환경 설정도 하고 데이터 전처리도 하고 이 일련의 과정을 파이썬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하는 것보다 AWS 세이지메이커로 진행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인 것을 보여주는 이 항목별로 비교해 놓은 표인데요. 이렇게 주요 차이점을 정리해 보면 세이지메이커를 사용하는 장점이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참고한 자료이고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사실 세일즈메이커부터 시작해서 람다가 API 게이트웨이까지 이렇게 데모까지 발표를 위해 준비하셨을 줄 몰랐는데 정말 너무 흥미롭고 유익했어요. 사실 저도 이렇게 파이프라인으로 개발해 본 적이 없어서 뭔가 되게 막연한 느낌이 있었는데 보니까 확실히 되게 굉장히 단순하구나 싶은 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